네, 이번 사고는 야경 관광을 마친 일행이 선착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이 강의 평소 실태를 이윤희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반짝이는 다뉴브강과 보석 같은 건축물은 부다페스트에 동유럽의 진주라는 별칭을 안겨줬습니다. 다뉴브강 8개 다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는 세체니 다리와 부다페스트를 상징하는 부다 왕궁, 또 헝가리 건축 역사가 집대성된 국회의사당까지 이들 명승지를 1시간 남짓 둘러보는 유람선 관광은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는 관광객들이 유람선 투어를 마치고 선착장에 내릴 채비를 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사당 앞에 떠있는 소형 유람선으로 대형 유람선이 빠르게 접근합니다. 작은 유람선을 미처 보지 못한 듯 속도를 줄이지 않고 뒤에서 부딪히더니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결국 소형 유람선은 뒤집히고 대형 유람선은 교각 앞에서 급히 방향을 틀어 선착장 쪽으로 향합니다. 다뉴브강 CCTV에 찍힌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침몰 순간입니다. 선착장 도착 불과 몇 분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길이 27m에 폭이 5m, 최대 탑승 인원 60명 수준인 소형 선박입니다. 아래층에는 비바람이나 햇볕을 피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고 위층에는 5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헝가리 선박 등록 사이트를 보면 1949년 옛 소련에서 건조가 됐고요. 1980년대 한 차례 엔진을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파노라마 덱이라는 선사가 이 배를 인수한 뒤 이때부터 다뉴브강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이 넘은 선박은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국내 기준에서 보면 노후 선박인 셈입니다. 여행사 측은 이 허블레아니호를 한국 관광객 전용으로 통째 빌렸습니다. 일각에선 여행 상품 가격 낮추려고 오래된 배를 빌린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기했는데 여행사 측은 다뉴브강을 유람하는 배들은 대체적으로 연식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배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대형 선박이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했다는 게 여행사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선박은 정박 중에 있었고 출발 직전 정박 중에 대형 바이킹 크루즈선이 덮친 이런 사고로 현재까지 저희는 보고를 최종 받았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걸쳐 흐르는 다뉴브강은 전체 길이가 2,858km, 지류만 300개에 달하는 유럽 제2의 강으로 통합니다. 독일에서 발원해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헝가리를 지나 루마니아, 이 8개 나라를 거쳐서 흑해로 흘러나갑니다. 그중에서도 부다페스트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점, 야경을 본 뒤에는 대부분 다리 교각을 끼고 돌아가는 비슷비슷한 코스라 병목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선이 복잡하게 엉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004년 8월엔 오스트리아 과적 운반선이 사고를 내서 일대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요. 2011년 9월에는 대형 크루즈가 바지선과 충돌해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198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인데요. 다뉴브강 유람선 관광 인기가 많아지면서 대기업들이 대형 선박을 사들여 경쟁적으로 운항을 늘렸고 이들이 소형 선박의 시야를 가려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게 현지 언론의 지적이었습니다. 다뉴브강은 특히 수심 5에서 8m에 폭이 한강의 절반도 안 되지만 사고 당시의 유량은 한강의 10배에 달했습니다. 모래가 쌓인 삼각주도 많아서 항로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폭우와 급류 같은 악조건에서 무리한 운항을 시도한 게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언론 인데스는 이번 사고가 예견된 비극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